인터넷, 자동차, 비행기, 스마트폰, 컴퓨터, 위성 발사. 이 단어들의 공통점, 바로 반도체로 이뤄진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특정 제품을 넘어서 한 나라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반도체. 이 반도체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데이터 반도체라고도 불리는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분야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고도화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AI, 5G,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시스템을 구현하는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는 대만의 TSMC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반도체 시장의 매출액을 보면 현재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물질이기 때문에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든 공정을 하나의 회사에서 처리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실제로 반도체를 제작하는 파운드리 업체로 나뉩니다. 1947년 반도체가 처음 발명됐을 때 미국에서는 반도체를 디자인하고 제조하고 조립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반도체 제작도 분업화가 시작됩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제조와 조립 기술이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 국가로 분산되기 시작했는데 모두 미국과 친한 나라들이었습니다. 2023년 현재 미국은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설계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에서 만듭니다. 고도로 복잡한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곳은 한국과 대만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들을 반도체 요충지라고 부릅니다. 반도체의 가치 사슬은 이렇게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 사슬에서 중국은 오랜 기간 제외돼 있었습니다. 중국이 자생력을 키우겠다고 선언한 이유죠.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선 빠져 있었지만 전 세계에서 반도체 소비량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42% 증가하는 동안 중국의 반도체 시장 규모는 무려 151%나 커졌습니다. 국가별 반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 1위, 중국의 비율은 6%로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중국은 2015년 기술 자급자족이 가능한 제조 강대국이 되겠다는 중국 제조 2025를 선언합니다. 특히 반도체 자급률을 2015년 15%에서 2020년 40%, 2025년엔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이를 위해 국가 반도체 산업에 1조 위안을 투자하기로 합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국내 반도체 관련 회사가 7만 3천여 개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기업 중 시가총액이 큰 100대 기업을 보면 중국 기업이 42개로 제일 많습니다. 미국이 33곳, 대만 10곳, 일본이 6곳이네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글로벌 R&D 분석센터에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논문 수를 비교해봤더니 중국의 고품질 논문 수가 크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엔 고품질의 미국 논문 수가 중국 논문 수를 압도했지만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았습니다. 중국 기업의 매출과 성장세도 가파릅니다. 그러나 중국은 반도체 시장 규모에 비해 자급률은 2020년 기준 15.9%로 여전히 낮습니다. 목표치에 한참 미달하는 수치죠. 왜 그럴까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중국의 반도체 생산 역량 저지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을 두고 신냉전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 시기인 2018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미국의 기술이 포함된 소재나 부품, 장비 등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 수출되지 않도록 막은 거죠. 중국은 자연히 기술 개발이 어려워지겠죠. 아직 중국의 제조 기술은 한국이나 대만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파운드리 기준으로 최소 5년 정도는 중국이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도 만들 수 있지만 중국의 SMIC는 아직 14나노미터 공정에 멈춰 있거든요.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 할수록 중국은 자국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수출 제재에 반발한 중국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제품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시키면서 두 나라의 반도체 전쟁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There's a lot less cooperation that we're going to see going forward between China and other key tech powers than we saw between the US and Japan or the US and Korea. So that's a big difference, I think. And so I think actually, kind of ironically, the more China tries to have
this catch-up strategy play the dominant feature in its semiconductor industry, the more it's actually diverging from what TSMC or Samsung or other firms did to catch up. Because China's relations with so many of its neighbors and so many technological leaders in the world are so bad, that there's a whole set of restrictions on what China can import. And the Chinese government realizes this limitation, but there's no easy way around it, because the immense specialization in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 the immense complexity involved in producing the tools and designs and software means that you can't just catch up in a couple of years. And it also means that capital investment, which is the thing that China is really good at, is not on its own a panacea. 반도체 강국인 한국도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고민이 깊어집니다. 최고 안보 파트너인 미국과 최대 통상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셈법도 복잡해진 것이죠.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